네, 안녕하세요. 파이럿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관련 악재와 호재를 정리를 해보고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오늘 아침에 CNBC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테슬라 800불 콜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4% 이상 랠리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간이 7시 반이거든요. 주가는 거의 4% 가까이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증시 열리려면 3시간 남았으니까 3시간 뒤에는 다시 올라와 주기를 바라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악재들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페드 대차대조표 조정, 2분기 실적 부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좀 장기화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빼고 일단 먼저 인플레랑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주로 보게 되죠. 이 CPI 같은 경우는 5월 11일 날 발표가 됐는데 8.3%나 나왔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예측치가 8.1%였는데 이제 그것보다 웃도는 수치가 나왔고 그래서 증시는 조정을 받았죠. 이 8.3%의 수치가 얼마나 높은 거냐면 지금 여기가 이제 8.3%입니다. 역사적인 CPI 자료인데 이 8.3%는 근래 40년 내 최고치입니다. 40년 내 최고치. 엄청나게 높은 거죠. 이 8.3%보다 높았었을 때는 7, 80년대 1, 2차 오일 쇼크 때밖에 없습니다. 이때를 제외하고는 제일 높은 수치다. 근데 이 인플레가 무서운 이유가 한번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은 물가가 올라 있고 또 다음날 일어나면 물가가 올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패닉이 와서 계속 물건을 더 사게 돼요. 미리 사재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물가는 더 오르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페드에서는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제 유동성 축소를 엄청나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페드의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금리가 오르면 시중에 유동성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증시는 이제 빠질 수밖에 없고 또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금융 비용 같은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인해서 기업들이 이제 투자도 줄일 것이고 고용도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쓸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소비도 줄이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플레가 무섭다. 그리고 이제 이 인플레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테슬라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악재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2분기 실적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상해가 이제 셧다운이 되면서 2분기 생산량이 줄었겠죠. 근데 이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은 27만 6천 대인데 이 애널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테슬라 실적을 맞추는 것으로 유명한 트위터리안인 트로이 테슬라이카의 전망을 보면은 24만 5천 대입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컨센보다도 12% 정도 언더퍼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예측이 맞다면 2분기는 어닝 미스가 크게 나올 수 있다 정도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이 미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더 크게 빠질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테슬라는 어닝콜 때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왔어요. 계속 컨센을 비트해왔죠. 근데 이번 분기 때 만약에 처음으로 이제 미스를 내게 되고 그 미스된 폭이 이제 크면 클수록 주가는 빠질 수가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악재만 있냐? 호재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호재는 상해 공장 재가동, 주식 분할 발표, 트위터 딜 클로징, AI 데이, 기가 팩토리 영국이랑 미동부 4분기 여는 거, FSD 베타 버전 릴리즈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위 내용들은 게리 블랙이 정리해서 올린 트윗에서 따온 자료입니다. 상해 공장 재가동이라든가 트위터 딜 클로징 같은 경우는 호재라기보다는 악재 소멸에 가깝습니다. 호재들 중에서 그나마 이제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는 이슈는 역시나 이제 주식 분할입니다. 주식 분할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벤트이기는 하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벤치마크 대비 항상 아웃퍼폼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주식 분할한 기업들의 상승률이 이 노란색이 이제 주식 분할한 기업들의 상승률이고 이 초록색이 지수입니다. 지수.
지수보다 항상 더 많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왜 호재냐면은 주당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매수 접근성이 좋아진다라는 장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주식 분할을 테슬라도 이제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게리 블랙은 10대 1로 주식 분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트윗을 봤기 때문에 꼭 10대 1 주식 분할이 나와줘야 됩니다. 주식 분할이 만약에 4대 1 정도이거나 주식 분할 연기한다는 이슈가 나온다면 주가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AI데이라든가 기가팩토리, FSD 베타 버전 출시 등의 이슈들은 큰 뭐 그런 캐탈리스트가 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저희가 지난 AI데이 때도 봤지만 엄청나게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 이후에 엄청나게 또 놀라운 혁신적인 것들이 나올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기가팩토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다들 알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는, 주식이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서프라이즈는 나오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 주식 분할 발표하는 거 말고는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큰 이벤트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호재랑 악재를 딱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에너지가 세 보이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악재가 더 세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매크로 이슈도 좋지 않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증시가 막 좋을 때는 이 악재들 다 깨부수고 이 호재만 보고 테슬라 주가가 막 계속 올랐을 텐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시장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악재가 커 보이고, 특히 이 2분기 실적 부진, 이게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제 걱정이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좀 더 보수적으로 테슬라 매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테슬라 매매 계획은 6월 달에 주식 분할 이슈가 나오면 그때 오버슈팅을 좀 해주면 차익 실현을 좀 하고, 2분기 실적 발표가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매도를 하는 전략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빠지면 그때 다시 분할 매수해 나갈 예정입니다. 뭐 지금까지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과 예상이었고, 이게 뭐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테슬라 매수 매도하는 거에 이 영상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시지는 말고, 테슬라의 그런 새로운 뉴스라든가 전체 증시의 이슈들을 체크를 계속 해 가시면서 이 악재들이 생각보다 잘 해결이 되어 나가는지, 그리고 이 호재들이 더 예상보다 더 좋은 것들이 나오는지 하나씩 체크해 가시면서 테슬라 매매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